그죠? 그러면 양을 늘려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 땅이 어쩌니까 이 땅을 서로 살려고 하는 경쟁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택지 수요가 많아져야 저거죠. 택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동네가 지금 아파트 값이 5억에서 6억으로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 건설사 사장님들, 현대가서 삼성가서 사장님들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저 빚금치 땅이 택지가 있다고 가져갑시다. 그걸 서로 살려고 하는 경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택지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당연히 뻔한 얘기니까. 그러면 택지 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까는 5억이었을 때 아파트 전체 땅값만 자재값 예를 들어서 철근값 인건비 다 빼고 땅값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그러면 30평지면 3천만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값이 올라가니까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올랐다고 가져갑시다. 그러면 택지값만 30평지면 6천만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올라가면 맨 처음에는 전체 비용이었죠. 아파트 생산 비용이 오를까 떨어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또는 비용 체증 산업. 일단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요거밖에 없죠. 그런데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일정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현실은 절대로 비용이 일정할 수가 없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되고 요래 되니까 당연히 어쩌니까 전체 아파트 생산비가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오르는 것밖에 없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안 오는 걸로 생각해보고 떨어진 경우 있을까? 절대 없는데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 그래서 비용이 일정한 경우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갈 때 장기 공급이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양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비용이 떨어진 경우 혹시 있을까? 현실 없는데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그대로 해봅시다.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 올라가서 이만큼의 초과인이 있습니다. 초과인이 있으니까 양을 점점 늘릴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양을 점점 늘린다는 얘기는 초과 수요가 점점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쩌니까 떨어져 갈 거 아니에요. 맞죠? 대신에 오른쪽 가면 가격은 좀 떨어져 가면 대신에 뭐가 올라갑니까?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사이 어디에서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요 사이 어디에서 여기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갈 수도 있죠. 뭐에 따라서 즉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멈춘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급하게 돼요. 그 말은 비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었을 때.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 사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원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만큼 초과해서 서로 이제 양을 늘릴 거 아닙니까? 양을 늘리면 공급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공급량이 좀 많아지니까 초과 수요가 점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떨어질 거 아닙니까? 대신에 양을 늘리면서 뭐가 올라갑니까? 요게 올라갔으니까 택지값이 올라가니까 그럼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멈춥니다. 근데 멈추는 것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이렇게 멈출 수도 있죠. 그러면 비용이 빨리 올라가면 여기 느리게 올라가면 여기 절대로 수평선은 아닙니다. 왜?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장기 공급은 요렇게 갑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비용이 올라가면 장기 공급선은 그죠? 우상향 올라가고 있죠. 노란색 우상향형. 요 그래프가 어디 갔냐면은 122페이지 가면 또 있습니다. 122페이지 다시 가봅시다. 거기 그래프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위쪽에 오른쪽 그래프가 어떠니까 AC 곡선 우상향 오고 있죠. AC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120페이지는 요 하얀색하고 노란색을 지금 따로 빼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상향과 가격은 어찌 됐습니까? 지금 원래 여기에서는 요만큼 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해서 한 5, 9천 될 수도 있죠. 양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죠. 요만큼.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증가되면 우상향되고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은 어쩝니까? 늘었죠. 자, 양은 늘었을 거고 이번에 비용이 불변일 때 여기서 출발해서 요만큼 갔어요. 이만큼 초과했으니까 양을 계속 늘릴 겁니다. 양을 계속 늘리면은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초과 수요가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늘려도 비용이 어쩌니까 하나도 변화가 안 돼. 땅값이 똑같으니까. 그럼 초과인이 제로가 될 때까지 와야 돼. 그 말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은 수평선이죠. 수평선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가격은 또 어쩌니까 요가 똑같으니까 가격은 똑같고 양은 어쩌니까 요만큼 늘었죠. 그래서 비용이 일정할 땐 장기 공급은 수평선. 그래서 거기 122페이지 보시면 이제 AD 곡선이 수평선 됐죠. 122페이지 오른쪽 AD 찾았습니까요? 그러니까 우상향될 수도 있고 수평선 될 수도 있고 우하향될 수도 있죠. 지금 그거 구별한 문제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똑같았고 그 다음에 양은 어떻습니까? 자, 늘었고. 그죠? 이번에는 비용이 감소될 때.
자, 비용이 감소할 때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만큼 초과가 있었어요. 그럼 양을 계속 늘릴 거 아닙니까? 늘림에 따라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초과수가 점점 소멸돼 가니까 값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림에 따라 추가적으로 뭐가 떨어졌습니까? 요게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떨어져 간다. 점점 만들수록. 그럼 추가적으로 50만 원 초과임이 생기니까 양을 더 늘리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아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 이렇게 돼요. 이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게 될 수도 있고 완만히 될 수도 있죠.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면 굉장히 멀리까지 가니까 급하게 될 거고 비용이 조금만 떨어지면 거의 수평선에 가까울 거고 근데 절대로 수평선은 아니겠죠. 수평선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보다 조금 더 어쩌니까 떨어졌죠. 양은 늘었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는 장기 공급이 지금 우하향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은 어쩌니까 떨어졌죠. 양은 세 개가 전부 다 늘었습니다. 요렇게. 양은 다 늘었죠, 이제. 그러면 시험에서 뭘 물어볼까요? 비용이 올라가면은 장기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올라가죠? 올라가죠. 방향이 똑같아져요. 비용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평선 일정하죠? 똑같죠. 자, 떨어지면 어쩝니까? 떨어지죠? 우하향되죠. 그래서 여기를 수평선인데 종종 수직선으로 살짝 바꾸면 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죠? 123페이지 다시 갑니다. 거기 오른쪽 위에 박스가 있죠?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스에 지금 뭐가 적어져 있죠? 그리고 다시 그거 하고 269페이지 박스. 269페이지 또 박스가 있죠? 똑같은 얘기 써져 있어요. 그 박스 두 개가 뭘 나타내면 지금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죠. 요거를. 자, 269페이지로 갈게요. 보시면은 비용 일정선 할 때는 주택 가격도 일정하고 공급량은 증가하고 장기 공급은 수평선. 즉 비용 일정할 때는 가격 똑같고 수평선이고 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방법이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비용 증가 산업은 올라가니까 윗상자 그 다음에 높아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똑같으면 똑같고 똑같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낮아지고 똑같잖아요. 또 가운데 비용 증가 산업 거기 보시면 주택가격은 상승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량 증가 그 다음에 공급곡선은 우상향 됐는가요? 그러니까 여기 들었자면 우상향인데 살짝 우하향으로 바꾸기 쉽겠죠. 문제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우상향되고 올라가니까 높아지고 양은 다 늘고 비용이 일정할 때는 똑같으니까 수평선 되고 가격도 똑같고 양은 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떨어지면 우하향되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양은 늘고 오케이? 이거 기억하시는 문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는 사실 어디서 한번 하냐면 탄력성에서 요 말이 한번 나왔습니다. 공급의 탄력성 결정률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가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니까 생산비 여러분 조금밖에 안 늘었죠. 이거는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공급의 탄력성에서 지난 시간에 공급의 탄력 결정률에서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간 것은 오히려 더 비탄력적 그게 몇 페이지가 있냐면요. 공급의 탄력 결정 요인에서 그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양측 변화가 크면은 탄력적이고 적으면 비탄력적이니까. 그죠? 저기 131페이지. 131페이지 동그라미 2번. 131페이지 거기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생산비가 급증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비탄력적. 131페이지. 그러니까 비용 증가 산업은 상대로 조금밖에 안 늘고 감소 산업은 많이 느니까 비용 증가 산업은 조금 비탄력적이고 비용 감소 산업은 좀 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 과목은 다 연결되는 과목이에요. 딱 떨어지는 과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과목이 그래서 개론이죠. 그래서 민법은 비교도점이니까 딱딱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차고 얘기 나오면 차고만 딱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제가 하면 앞뒤가 다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또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거기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교재 반도 아직 안 나갔다니까. 그리고 저 말도 100%에서 50%도 아직 안 했어요. 할 말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내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기 때문에 수십 번 얘기한다니까요. 또 이쯤 되면 이분들 틀림없이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눈치를 보면 알아요. 다 보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너 안 쳐다볼 거야. 다 얼굴 일일이 다 보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저 안 보는 거 같죠? 다 보면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 또 어떤 분 정확히 찾아낸다니까요.
300분이 앉아 계셔서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거 정확히 하시자는 얘기. 그러니까 기억하는 방법이 비용 증가된 산업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높아지고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일정하면 똑같고 그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금방 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우상향 우하향 이걸 바꿀 거고, 그 다음에 가격 서로 바꿀 겁니다.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269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적재의 장점은 효율성을 높인다. 장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단점도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적재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두 번째, 비용에 따라서 우상향, 수평선, 우하향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여기에 단점이 혹시 없을까요? 용도 지역은 단점은 딱 여러 가지면 세 가지로. 이 지역을 용도 지역 정할 때에 정해놓고 바로 공사를 실시하죠. 짧으면 10년이에요. 길면 20, 30년이에요. 그러면은 정책을 정할 때 상황하고 10년, 20년의 상황이 똑같다, 틀리다? 틀려. 즉 신축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단점은 바로 정하고 오래 정하고 내년에 실시하면 그 상황이 잘 반영이 될 건데, 정할 때 상황이 보통 짧으면 15년, 20년이라니까. 어쨌든 30년, 40년 갈 수 있으니까. 어느 지역 재개발됩니다. 소문만 났다가 실제로 실시할 때는 엄청나게 멀리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상황이 잘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축성이 어쩌니까 상당히 떨어져요. 두 번째는 정한 지역하고 정하지 않는 지역은 도로 한 블록 차이지만 가격 상승이 서로 틀려요. 형평성이 깨져요. 정한 지역은 어쩌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정하지 않은 바로 도로 건너 바로 옆 땅은 어쩌죠? 10m밖에 안 떨어지면 가격이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효율성은 높아지만 형평성은 어쩌니까 상당히 어쩌면 이건 좀 깨질 수밖에 없죠. 그게 단점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정할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다 보고 정합니까? 지도상에 동그라미만 그리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실이 잘 반영 안 되죠. 규제 획일성.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어쩝니까? 획일적으로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획일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이 잘 반영이 돼야 한대요. 반영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유용성을 높였는데 나쁜 점은 그 지역 사정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시간적으로 갭이 있을 수가 있고 형평성이 깨지는 거예요. 신축성 떨어지고 형평성 깨지고 규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요걸 또 어쩌니까 이놈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재는 빠졌네 보니까 이놈에 대한 보완책이 또 어쩌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완책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두 개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TDR 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과 이전 제도 바로 여기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순서가 TDR 제도 나온 이유가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보완책이. 그 다음에 또는 이 지역을 정하자 보니까 정할 때는 너무 크게 정해가지고 그 지역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또 쪼개가지고 어쩌니까 어떤 시설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이제는 두 번째 계획 단위 개발 PUD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유닛 개발로, 그래서 계획 단위 개발 제도, 플랜 유닛 디벨로먼트에서 PUD 제도. 교재 없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자고요. 이게 지역제 전체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TDR 제도란 말은 개발권 이전 제도, 트랜스퍼러블 디벨로라이트요. 개발권 이양 제도.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나오죠. 개발권 이전 제도, 이양 제도. 그 다음에 PUD란 말은 플랜 유닛 디벨로먼트요. 그래서 계획 단위 개발 제도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게 크기 때문에 신축성이 떨어져서 지역마다 쪼개가지고 어쩌니까 여기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PUD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만 여기까지만 하자고. 다른 거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말고도 성과제도라든가 조닝제도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개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용도지는 딱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의미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비용에 따라서 우상향, 수평선, 우하향.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단점이 뭐, 네 번째 보완책이 뭐, 딱 네 가지입니다. 딱 한 박스 만들잖아. 자, 볼까요?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개발권 양도되는 다음번 갈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 안 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일단요. 그 다음 뭐 개발 허가 제한제도 뭐 다른 거 쭉 넘어가고, 그 다음 토지 비축제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쭉 넘긴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몇 페이지 넘기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 주택정책이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 문제와 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정책에서는 용도지역주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는 외부성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면 맨 처음에는 외부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개입 수단이 있었죠. 아까 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택정책이요. 근데 이번에 주택정책에서는 여기는 문제가 최소한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은 5가지가 있어요. 집에 대한 정책인데 첫 번째가 그래서 임대료 규제, 두 번째가 분양가 규제, 세 번째가 분양가 자율화, 네 번째가 보조금, 다섯 번째가 공공주택이요. 요 5가지 세트가 최소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주택 첫 번째 보면 우리 같으면 임대료 규제예요. 그리고 임대료 규제란 말은 우리 전세값 규제 또는 아니면 임대료 상한제.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란 말은 전세값의 높이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 아래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볼까요? 맨 첫 번째. 우리가 보자면 좀 이따 읽어볼 거니까 임대료 규제 목적은 뭐겠어요? 임대료 규제를 또 다르게 말하면 가격 상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 또는 아니면 최고가액제, 가격 상한제 또는 아니면 최고가액제 또는 천정가액제, 셀링 프라이스요. 그러니까 높이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하지 말고 밑으로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뜻이에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전세값을 내릴 목적, 떨어뜨릴 목적, 떨어뜨릴 목적. 그러니까 가격 인하 목적이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이라면 가격 상한제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요거죠. 요렇게 썼을 때 둘이 같이 만났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전세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자, 1억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양이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격을 이만큼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7천만 원 밑으로는 네 맘대로 하세요. 근데 7천만 원 이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7천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이 1억이라는 임대료가 싸니까 비싸니까 정부가 비싸다고 봤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봤으니까 그걸 떨어뜨릴 목적. 그래서 목적이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이요. 시장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내릴 목적. 두 번째 대상 누구를 위해서요? 대상은 그죠 저소득층 또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맞죠? 그래서 여기는 대상은 임차인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는 세입자를 위해서 그래서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목적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형평성이지 효율성이 아니죠. 형평성 맞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정부의 이용 규제입니까? 직접적 개입입니까? 간접적 개입입니까? 직접적 개입 됐죠? 그러니까 가격 통제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 목적은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저렇게 정부가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직접적 개입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이용 규제 있었고 직접적 개입이 있었고 간접적 개입 세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어디에? 직접적 개입에. 그러니까 지문을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임대료 규제는 형평성인데 효율성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직접적 개입인데 간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그게 그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균형가 위로 아래로 아래로. 그러니까 방법은 원래 시장가 균형가격이요. 이 균형가격보다 더 아래로 가야 맞지 만일에 위로 가면 아무런 효과 없다.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 가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위로 가면 초과 공급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균형가 아래로 가야지 위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정말로 자주 나온 얘기가 요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쩌니까 위로 간단 말 살짝 바꾸면 또 얼른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개론은 내용이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못 읽어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 16개를 틀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권리를 잘 이용해야 되죠. 그잖아요. 작년에 38개 반 사람 제가 이랬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말 쓸데없이. 우리는 16개 틀릴 수 권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면 포기라도 하죠. 근데 내용 뻔한 데점이니까 좀 서둘러서 바빌거서 못 읽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실 필요 없다니까. 나는 지금 앞면 보고 있는 앞사람 보니까 뒷장 넘기는 소리 딱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 실제 그래요. 나는 지금 앞면 보고 있는데 앞사람이 지금 넘기는 그 소리가 딱 보니까 오메 나 늦었어 이제.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둘러요. 그럼 서두르면 글씨가 잘 보이죠? 다 빠져나가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항상 나는 내가 하니까 절대 서둘 필요 없습니다. 꼼꼼히 하시면서. 그래서 맨 먼저 항상 이런 대조를 나타내는 말을 정말 잘 내더라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뭔가 지금 그 의미에 임대료라는 말은 저소득층이 남의 전세 들어갈 때에 저렴하고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가격을 내릴 목적. 누구를? 못 사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떨칠 목적이지 올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격이 1억에서 지금 7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자는 틀림없이 많아질 거고 이게 수요니까 이게 공급이니까 공급자는 틀림없이 줄일 거 아닙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맞죠? 그러면은 이만큼 뭐가 됩니까? 초과 수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만성적인 뭐가 생겼습니까? 초과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균형가 아래는 초과 수요, 균형가 위에는 초과 공급. 맞죠? 초과수 됐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하면 공급자들은 이만큼 줄였다는 얘기는 임대 공급량을 없앤 것이 아니라 변형시켰죠. 전용. 남의 예를 들어 전셋집 하려고 임대로 나눠놨었는데 임대 내주려고 집을 사가지고 있는데 값이 떨어졌습니다. 집 허물죠. 다른 거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존 공급자. 기존에 있던 공급자를 어쩌니까 전용이죠. 용도 전환. 용도를 바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전셋집 내주는 것보다는 재테크만 하든지 어떤 사무실을 준다든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용도, 기존 공급자는 용도를 전환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 물론 이 용도 전환이 단기는 잘 안 되겠지만 장기 되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뭐든 단기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든 장기는 좀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요 용도 전환 속도가 굉장히 탄력적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신규는요. 신규 공급자는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즉 이만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서로 임대사로 들어온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같은 종류의 가게가 쭉 생긴데 많이 생긴대요. 불닭집 많이 생겼을 때 그게 돈 되니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맞죠? 돈이 안 되면 다 빠져나가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가게 많이 생기다는 얘기는 거기에 먹을거리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들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잘 되니까. 그죠? 그 동네 술집이 많이 생기다는 얘기 어쩝니까? 그만큼 술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호프집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돈 되니까 들어오잖아요. 돈 안 되면 잡아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는 어쩌니까 진입을 할까 안 할까? 진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것 때문에 양은 어쩌면 점점 줄어들 거고. 맞죠?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많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들은 질을 좋게 할까 나쁘게 할까요? 질 떨어지죠. 세입자 들어와서 도배해줘. 그럼 뭐랍니까? 가. 보일러 바꿔주세요. 가. 이해하셨는가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품질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질 거 아니에요. 값이 떨어지면 어쩝니까? 모든 물건은 전부 다 품질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죠? 뭐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질적순위 어쩝니까? 질이 어쩝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해하셨는가요? 이것도 안 되면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입니다. 본인이. 근데 1억 받다 7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을 확장할까요? 줄일까요? 이렇게 쉬운 게 개론인데. 아니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떨어지면 세입자가 뭐 해달라 어쩝니까? 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당연하잖아요. 아닌가요? 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이 사람 이렇게 애우는 것이 뭔지 아니라 항상 나라고 그랬잖아요. 정책 나오면 제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대사업 합니다. 이랬을 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한번 해보세요. 뻔할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에 얻는 사람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요만큼이 지금 어쩝니까? 요렇게 얻고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어쩝니까? 서로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공공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일명 이중가격이 만들어져요. 지금 곧 보입니다. 암표. 귀성열차표. 아시는 거죠? 집에는 가야 되겠어요. 근데 열차표가 없어요. 가서 있으면 표 있어요. 누가 따라와요.
그럼 그 표값이 원래보다 싸요, 비싸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 옛날에 아파트 당첨되니까 뒤따라오면서 어떤 아저씨 사장님 피 붙여줄게. 당첨만 되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 가격이 여기 하나 오고 요렇게 두 개. 그러니 가격이 하나 나오고 1억 3천 두 개 나오지. 이걸 이중가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중가격 왜 생깁니까? 공급량이 적으니까. 맞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중가격. 이 이중가격을 또 다르게 말하면 암시장. 그러니까 정상적 얘기인데 이만큼의 어쩌면 일종의 암시장. 그죠? 암시장. 또는 음성적 지출이라고 하죠. 어두람자니까 음성적. 똑같은 얘기니까 암시장.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피 붙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중가격 또는 아니면 그죠? 암시장 또는 음성적 지출 똑같은 얘기. 그래서 어두람자 암시장형 또는 아니면 음성적 지출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도를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목적은 뭐였습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 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이만큼 올라가 있네요. 양을 오히려 좀 늘려놨네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오랫동안 실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잠깐 실시하죠. 길게 하면 오히려 가격은 올려놨죠. 양은 줄였죠. 더 나쁜 게 없죠. 양은 늘리고 가격을 떨어뜨려 좋은 정책인데 오히려 거꾸로 갔으니까 오랫동안 실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논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실시하면 다섯 번째가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대책. 그러면 이걸 하다 보니까 초과수요 나와가지고 어쩌면 이런 일이 전부 다 벌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쩌면 값을 분명히 떨어뜨리려고 했었는데 일시적으로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다음번 좀 더 깊게 하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어쩌니까 좀 더 하고 갈까요?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어쩌면 7천만 원 사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어쩌니까 서로 얻으려고 강조할까요? 그래서 아까 이중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뭐라 해도 표정 관리해야 돼. 방빼 하면 안 됩니다. 왜? 올라가니까. 저 서울 처음 갔을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3층이었습니다. 아파트 3층이었는데 얘들이 저희들 꼬마들 5살, 6살 얘들은 뛰잖아요. 그것도 오전에 12시, 2시에 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요? 만약에 밤 12시에 뛰어서 제가 뭐라 하겠지만은 그걸 뛴다고 윗집에서 와가지고 어떤 분이 뭐라 하더라고요. 저 성질이 못 되고 더 뛰어 앞에서. 아니 지금 오전이니까 애들이 뛰는 거지 어른들은 안 뛰어요. 그냥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 그것도 여자애들인데 저 한 5분만 뛰면 뛰지마 제재한다니까. 그런데 걸어가지고 뭐라고요? 저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럼 당장 앞에서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더 뛰어 빨리. 일부러. 아니 당연히 애들이니까 그만 뛸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아래층이 시끄럽대. 밤에 와서 그런 말하면 제가 예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하죠. 아니 낮에 애들 뛸 수가 있죠. 너무 심하더라고요. 또 한 번 이사 갔더니 장판을 다 걷어갔어요. 그러면서 집주인 하는 말이 너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또 제가 성질이 그만 아니잖아요. 분명히 계약서에 이대로 합니다. 딱 써놨거든요. 딱 주면서 보세요. 지금 내가 왔었을 장판 있었어 없었어? 아니 꼬라지가 그래요. 아니 그 사람 했으니까 네가 좀 양해해. 그러면 장판가 20, 30만 원 양해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알았어요. 근데 고지고대로 그럼 저도 고지고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딱 써놨거든요. 현 상태 유지하자. 그럼 내가 와서 장판 있었냐 없었냐? 있었대. 그럼 없지 않냐? 해줘 빨리. 아, 저 당장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네가 좀 이해해. 에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 제가 얼마나 손에 안 볼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에이 꼬라지라 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세입자점에 이동이 주거 제한, 주거가 아니라 이동 제한형.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동이 제한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될 수 있으면 집주인이 뭐라 하더라도 안 나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될 수 있으면 나가려고 합니까? 안 나가려고 합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대책이요. 자 5번 대책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까? 결국은 요것 때문에 다 생겨. 초과수요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책은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올려놨지. 양을 오히려 줄여놨으니까 정말 안 좋은 정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안 돼요. 그럼 장기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노란색 곡선을 끌고 와서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맞춰놓으면 어쩝니까? 여러분 끌고 왔습니다. 맞추면은 초과수요 싹 없어지면은 이거 전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질 거고. 그러면 이만큼 어쩝니까? 이만큼 넓어지니까 이동도점 제한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 곡선을 요렇게 끌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공급자는 왜 요만큼 양을 늘렸으면 기존 공급자가 왜 이만큼 양을 늘렸죠? 돈 안 되니까. 그럼 돈 주면 되죠. 그게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그래서 대책에서는 맨 첫 번째가 보조금이요. 보조금 주는 건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임대업자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만큼보다 왜 요만큼 줄였습니까? 이만큼을 줄인 이유가 뭐죠? 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산적으로 하자면은 그죠? 3천만 원 줄였으니까, 양이 줄였으니까 전부 다 그럼 한 채당은 얼만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조금. 공급자 보조금 주는 거. 자, 보조금을 주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이만큼 또 부족하죠.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일반 사람이 안 오면 국가가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게 공공주택이 두 번째가. 국가에 전부 다 집을 지어서 줘야 돼. 그게 공공주택. 이렇게요. 그럼 이게 이제 완벽한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첫 번째는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저소득층. 그래서 형평성이고 직접적 개입 정책입니다. 맞죠? 그 다음 균형가격 아래로 가는 거. 지금 시장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릴 목적. 그래서 해놓고 봤더니 초과 수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동 제한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존 공급자는 어떻고 신규는 어떻고 질적성 떨어질 거고 당연하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공급자가 서비스를 좋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기존 사람은 어쩝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뭐라 하더라도 표정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나가면 지가 손해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은 어차피 형평성이 또 깨진다면 나중에 또 나와야죠.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여기밖에 안 되니까 소득 분배가 왜곡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번 과정에서 할 말이니까. 그 다음에 그럼 계속 올리면 어떻게 하자? 양을 늘리면 되겠다. 그래서 노란색을 끌고 와서 여기에 맞추면은 초과수 싹 없어지니까 이거 전부 다 없어질 거고, 넓어지니까 이동 제한도 전부 다 없어질 거고, 거주 제한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이쪽으로 끌고 올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왜 이만큼 줄였냐? 공급자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돈 주세요. 그게 보조금 정책. 그러니까 보조금 정책은 간접적 개입 방법 맞죠? 간접적 보조금은 아까 이용 규제 직접적 간접적 개입에 비해서 보조금은 간접적 개입 방법. 임대료 규제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직접적이겠지만 이 보조금 정책은 뭡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은 저기 앞쪽에서 탄력성, 그쪽에서 한번 나올 수가 있고, 우리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기억나세요? 수요량의 변화는 그죠? 곡선상 점유이동이고 가격 자체였고,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요, 수요의 변화요. 수요의 변화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조금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 개입 방법. 그러니까 보조금의 의미가 대가성 없이 상환 의무 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보조금 말뜻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읽어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먼저 278페이지 주택정책 목표, 그것도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주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택 정책이죠. 우리 아까 주택 문제는 양적 문제, 질적 문제. 그러니까 없어서 문제, 안 좋아서 문제가 주택 문제. 그럼 주택 정책은 뭐겠습니까? 양을 늘리고 질을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 확보, 질적으로 좋은 집 마련, 그 말이 나온 거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택 정책 아닌가요?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택 정책이니까, 그럼 주택 문제가 뭔가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아까 주택 문제는 양적으로 부족한 문제, 질적으로 안 좋아서 문제. 그럼 그 두 개를 해결하는 게 주택 정책. 많이 만들고 집 좋게 만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적으로 어쩌고 질적으로 어쩌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개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주택의 양적, 질적, 환경까지 전부 다 의식개혁까지 하는 게 새마을운동. 맞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할 때쯤에 새로 집 짓고 그 다음 지붕 개량하고 도로 넓히고 우물 청소하고 아침 일어나서 그죠? 의식개혁까지. 옛날에 새마을운동이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거. 아 모르시구나. 그다음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규공업주가 한번 읽어보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보고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은 그 다음에는 281페이지. 그러니까 주택정책에서는 맨 먼저 첫 번째가 가격 통제, 임대료 규제. 그래서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한도제 또는 최고가격제 나왔죠. 그러니까 그 말 뜻이 지금 현재 임대료는 1억인데
이보다 더 아래다 선을 딱 그어놓고 이 밑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위쪽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게 임대료 규제, 가격 상한제, 최고가액제, 천정가액제 똑같은 얘기. 말뜻이. 자, 읽어볼까요? 시장에서 새로 결정되는 임대료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 그림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1억인데 1억을 무시하고 그게 비싸다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일정 선 이상의 임대료 임차인에 부과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정 제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자면 1억에 지금 임대료가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고 봤기 때문에 정부는 어쩌니까 내릴 목적. 이걸 무시하고 얼마로? 7천만 원 정해놨습니다. 그 아래로.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선이 얼마? 7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5천만 원 그 밑으로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그 이상은 하지 마요. 이게 임대료 규제, 가격 통제, 가격 상한제, 최고가액제. 말뜻이.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니까 그래서 효과 보시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틀린 말이 아닌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개 말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란 말의 의미는 먼저 아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보다 더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셨다면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올릴 목적, 내릴 목적, 내릴 목적. 말뜻이. 그러니까 내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위로 가면 안 돼요. 항상 밑으로 가야 돼.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위로 가면 아무런 효과 없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읽어보면 다 나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보통 이렇게 너저렇게 써져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이런 걸 주로 잘 내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오실 때 읽어오시면 참 좋겠죠. 다 읽어오신 거 맞죠? 딱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지금. 너는 한 권이니까 있지. 나는 6권이라서 못 읽어요. 그냥 이해합니다. 그래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교재를 많이 읽어보시면 언제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효과가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7, 8월 가면 똑같이 또, 근데 그때는 더 줄여서 말할 거니까. 7, 8월 가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문제가 보통 600문제가 한 과목당 보통 6, 700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 다 못 풀어요. 저 한 문제 풀려면 어쩌니까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홀짝으로 푼다든지 절반 정도 풀어요. 다 풀지 못하니까. 대신에 정확한 이 점을 꼬집어낼 거니까. 저도 문제를 풀어보고 와요. 그때도 분명히 여기까지 저 할 거거든요. 한번 집에서 풀어오시와요. 집에서 풀어보실 때게 내가 풀어봐야 어쩝니까? 뭐가 안 좋은지 내 느낌이 있다니까. 그럼 저도 풀어보니까 분명히 이거 헷갈리는데 분명히 저도 알아요.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답만 맞출 때는 그래 네 말 맞아. 계단 내려가면서 나무 껐대요. 그러니까 읽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장지효과 오른쪽 얘기했었습니다. 장지효과 보시면은 공급 감소와 초과 수요 발생 이해하셨을까요?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은 분명히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서 어떻게 됩니다? 초과 수요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최고가액제의 목적이 뭡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어떤 효과가 나온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고값이란 말은 가격을 내릴 목적, 누구를 위해서?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밑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가야지 위로 가면 의미 없습니다. 말 되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수요자는 분명히 늘 거고 공급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나온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공급자는 줄일 거다. 왜? 근데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바꾸냐. 용도 전환. 이해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까지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깊게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용도전환이 좀 어려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바꾸기 쉽지 않냐. 그래서 단기는 용도전환 속도가 좀 느릴 거고 장기가 되면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그러면 기존 사람을 보자면 신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돈이 안 되니까 서로 사업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많을 거다, 적을 거다? 적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맞죠?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집 가진 사람은 임대 서비스를 좋게 할까, 나쁘게 할까? 뻔한 얘기. 실제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세값 떨어졌는 도배 새로 해주고, 보일러 새로 안 깔아주겠죠. 네가 알아서 하시봐요. 그죠? 도배 해주라면 가세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뻔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니까 또 이중가격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는 어쩌니까 될 수 있으면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건 맞죠. 자, 그 얘기까지가. 그래서 그게 지금 283페이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암시장 및 이중가격 또 나오죠. 그만 한 거지요. 그 다음 또 뒤에 보니까 주거이동 제한.
또 질적 수준 저하, 제목만 지금 읽어봐도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 2, 3, 4 외우시는 것보다는 내가 임대사업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고 모든 게 전부 다 나 입장이에요. 수요 얘기 나오면 내가 수요자, 공급 얘기 나오면 내가 공급자, 시장 나오면 내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정책 얘기 나오면 내가 정책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임대사업 합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좀 더 쉬우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대료 보조정책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순서가요. 그 다음에는 289페이지 분양정책.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가장 기본이요. 요놈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 빌려주는 거지. 이번에 뭡니까? 파는 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와 똑같은 것이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분양가 자유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조금, 다섯 번째가 공공주택이요. 그래서 좀 쉬신 다음에 이제 거기 보조금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규제를 먼저 합시다. 연결 똑같으니까. 이건 지우지 마세요. 좀 쉬어갑니다.